최대한 높은 걸 해서
뇌과학에서 심장 했어요, 심장? 아직 안 했어? 그렇구나. 뭐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게 없구만, 그죠? 조금 묻어가려고 그랬더니. 어쨌든, 우리 심장, 우여가, 얘는 어슬렁어슬렁 나타나더니 오늘은 안 나타나네. 결석했지? 저 띄워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충대 하나 더 있잖아. 못해? 아무도 못해? 잠깐 보자. 1교시 누가 했어요? 1, 2교시. 시험? 아직도? 불쌍하구만. 야,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줘봐라. 이제 시험 다 끝난 거라 그러면? 네. 뭐 봤는데? 오늘 아침에 세포분자 생물학 시험 봤어요. 아, 지난주 안 보고? 네. 지난주에 수업이 하나 안 끝나가지고 지난주에 수업하고. 그랬구나. 네. 오케이. 고맙다. 자, 일단은 우리 발생학 강론으로 넘어왔는데요. 뭐 불행하게도 우리 심장 혈관 발생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작년인가? 작년이구나. 저작년인가 작년인가 모르겠는데 경희대 가가지고 내가 심장 발생을 한 적이 있는데 한 50% 다 자더라고 중간쯤에. 물론 우리 의대가 아니라 치대라서 우리하고는 조금 뭐 이제 중점 사항이 좀 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됐다 많이 가르쳤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 심정혈관계는 뭐 혈액이 다니는 통로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림프관이란 것은 혈관하고 같지는 않지만은 생김새는 비슷한 엉성한 형태의 혈관을 우리가 림프관이라고 하고, 우리가 심장 혈관 같은 경우는 바이다이렉셔널이죠. 펌프로서 작용하는 심장이 있고 나가는 통로 그리고 들어오는 통로 각각 우리가 동맥, 정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신에 림파관 같은 경우는 유니디렉셔널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몸 끝으로부터 시작해갖고 결국에는 심장 가까운 부위에 대정맥하고 합쳐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림파관, 혈관, 심장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심장혈관계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히 동맥혈관의 끝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모세혈관이 달려져 있죠. 그 모세혈관을 한 개체의 모세혈관을 펼쳐가지고 쭉 일렬로 병행을 하면은 결국에는 지구의 반바퀴가 될 정도로 굉장히 긴 분포면에서 굉장히 긴 혈관 구조를 띠게 되겠고,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혈액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양분이라든가 면역세포라든가 어떤 기능적인 단위를 하는 곳이 모세혈관이 되겠죠. 그 모세혈관의 끝부분은 이제 정맥이 시작하는 부분을 우리가 포스트 캐필러리 베뉴리라고 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예를 들면 피부나 점막 조직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일부 우리가 백혈구들 있죠. 대표적으로 호중구, 뉴트로필 같은 것이 아메바 운동에 의해 가지고 혈관을 뚫고 밖으로 나가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는 뒤에 가고 우리가 혈관 구조에 대해서는 혈관을 하면서 다시 좀 볼 것이고요. 가장 중심이 되는 건 하트입니다. 하트는 4개의 독립이라기보다는 각각의 방으로 이루어진 특수한 형태의 펌프, 혈액을 실어 나르고 또 받아들이는 그 펌프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하트가 되겠고요. 당연히 동맥혈관은 아비센 혈관이라고 혈관벽도 두텁죠. 베인은 돌아오긴 하는데 혈관벽은 아테리에 비해서 얇은 편이고요.
뭐 우리가 크기에 따라서 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동맥, 중간 사이즈 동맥, 소동맥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만은 그거와 병행해갖고 큰 동맥이 있는 데는 큰 정맥이 있고 중간 사이즈 동맥이 있는 데는 중간 사이즈 정맥이 있어요. 그래서 병행해서 굉장히 인접해서 동정맥이 배열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뭐 캐필레리는 어찌됐든 방향을 전환하는 곳, 결국에는 펑션하는 기능을 일으키는 것이 캐필레리가 되겠어요. 포스트 캐필러리 베뉴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드렸고요. 결국에는 동맥의 끝부분을 우리가 소동맥, 아테리올이라고 얘기하고 아테리올은 직접적으로 캐필러리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카필러리의 다른 끝부분은 포스트 캐필러리 베뉴라고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것 세 개가 합쳐져서 이제 펑셔널 유닛을 구성을 한다. 그래서 우리 몸의 대부분은 아틀레리, 캐필레리, 베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일부 우리 몸 부위에서 이런 이 프로토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내년에 가게 되면은 내분비 셈을 하게 되면은요 시상하부에서 내하 수체로 돌아갈 때는 사실은 베인 카필레리, 베인 캐필레리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캐필레리가 항상 그러니까 캐필레리가 항상 베인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의 베인을 통하는 것도 있습니다. 포탈 베인도 예를 들면 간으로 들어온 포탈 베인도 한 예가 되겠고요. 그런 예외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동맥, 모세혈관, 정맥의 순환 구조를 띠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보시다시피 우리가 전신 순환을 우리가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이라고 하고 폐순환을 펄머널 서큘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어깨 윗부분에서 들어오는 더러운 피, 뭐 더럽다기 하기에 뭐하지만은 포화도가 떨어지는 혈액이 상행 대정맥으로부터 또는 하행 대정맥으로부터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런 덜 깨끗한 피는 우심실로 내려가고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거쳐가지고 폐순환을 거치게 되죠. 그러면 더러운 피가 폐순환을 통해 갖고 포화도가 높은 오트리치 혈액으로 바뀌게 되겠고 그것이 4개의 폐동맥으로 해서 자심방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자심방에서 당연히 자심실로 들어가게 되겠고 이 깨끗한 피는 결국엔 이 에오르타 대동맥을 통해 가지고 이 대동맥이 결국엔 이렇게 이 지팡이 모양 같이 꼬부라진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부러진 이 위를 우리가 에올틱 아치라고 얘기를 하고 심장으로부터 연결된 에올타를 어센딩 에올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치의 다른 부분은 우리가 디센딩 에올타로 해서 몸 윗부분부터 길게 밑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돌살 에올타를 우리가 지팡이 모양 또는 물음표 모양으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심장을 잘라 보면은 심실뼈가 굉장히 두텁죠. 특히나 심방 여기서 보이지 동맥 때문에 보이진 않는데 심방과 심방을 가르는 이 막을 우리가 IA septa, interarterial septa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실과 심실을 가르는 두터운 septa를 우리가 interventricular septa, IB sept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방하고 심실을 계구하는 이 통로를 AV 커넬, arterioventricular 커넬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그리고 왼쪽 편도 또 왼쪽 편에 아테리오 벤트리얼 커넬 두 개의 통로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우심실에서는 폐동맥이 나가게 됐고 좌심실에서는 대동맥이 나가게 되는데 각각의 AV 커넬뿐만 아니라 폐 대동맥에서는 이렇게 역류를 막아주는 판막이 밸브가 달려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 에올타를 보시게 되면은 심장에서 그러니까 에올타를 거쳐 갖고 위로 올라가면은 이것을 어센딩 에올타라고 얘기했고 구부러진 이 창 모양을 우리가 에올틱 아치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끝부분을 디센딩 에올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올틱 아치 부분에는 대표적으로 우리 경동맥 있죠. 좌우 경동맥이 형성될 정도로 뭐 많은 동맥이 분지가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또 뒤에 가서 보게 되겠고요. 오른쪽 심방에 보시면은 결국엔 대정맥이 머리 윗부분으로부터 연결된 그 혈액을 모으는 상행 대정맥, 수피리얼 비나 카바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몸 밑으로부터 들어오는 더러운 피를 모으는 인피리얼 비나 카바가 결국에는 우심방의 어느 부위에 개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심장을 보시면은 앞서 얘기했던 폐동맥도 있고 우리 대동맥도 있고 우리 비나 카바도 아래 위로 잘 형성이 되어져 있지만은 심장 자체도 우리가 인터널 올겐이에요. 사실은 혈액 공급이 돼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좌우로 두 쌍으로 우리 간상동맥이라고 하는 것이 좌우 두 쌍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코로나리 아테리가 왼쪽 오른쪽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보게 될 거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심장 박동은 앞서 우리가 총련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중추신경계하고 더불어서 가장 빨리 뭔가의 기능을 시작하는 3주경의 그런 메이저 올겐을 우리가 심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장 세포 자체는 전기 자극에 의해서 뛰는 움직여 수축 기능을 하는 세포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심장 박도저 페이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갖고 전기 자극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심장의 박동이 빨라진다든가 느려진다든가 하는 것이 요 노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대정맥의 기저부위 뿌리 부분에, 그러니까 우심방의 윗부분 지붕 부분에 위치한 하나의 절을 우리가 SA 노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여기 IA septum의 바닥 부분에 또 하나의 노드가 더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AB 노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SB 노드, AB 노드, SA 노드, AB 노드에 의해 가지고 길게 분지가 되어져 있으면서 특히나 심실벽, 그러니까 자심실벽에 굉장히 많은 SA 노드의 가지가 쳐져 있어 가지고 여기에 심장 근육 세포의 수축 이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노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뒤에 갖고 이 발생에 대해서 우리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얘기를 드립니다. 뭐 다 했던 내용이라서 그냥 넘어가겠고요. 요거 한번 보고 시작합시다. 아주 총론 부분을 포함하는 아주 베이직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동영상 중에 하나긴 해요. 소리가 안 나올까? 소리를 꺼져. 46 chromosomes containing the unique DNA code for 봤던 내용이지만 한번 보시기 바래요. for a brand new 재밌어요, human 보시기. being inside a single cell. Now all they had to do was wait. That cell divided in 2, then 4, and kept on going. Till just 3 weeks later,
my fledgling heart beat its very first beat. That heartbeat is controlled by a small patch of nerve cells called your sinoatrial node, which raise or lower your heart rate as required. And they'll keep doing that job day in and day out without you ever having to think about it for the rest of your life. And 27 odd million beats later, I started to make my presence felt. Hey, come here. You feel it? These days, I may only have been about 11 inches from head to foot, but inside that head, my cochlea, the shell-like part of my inner ear, was already functioning. Sound funnels in, vibrating thousands of tiny hairs, each transmitting specific frequencies to the brain. 이것이 우리 봤던 스테레오실리아예요, 그죠? 계단식으로 이루어진 헤어셀의 Even if they are a bit muffled. 라누고 헤어도 있고. Want to dance with us? Don't mind if I do. The single biggest development in the womb, though, is your brain. The command center that controls you is in overdrive, producing up to 50,000 brand new neurons every second. By full term, you'll have 100 billion of them ready to receive and transmit information. But this explosive cerebral growth is also a problem. After 9 months in the womb, your head has already grown to a quarter of adult size. Any bigger, and you'd never make it out of your mother. So on September 14th, 1950, for me and my big head, it was now or never. Now, I may have been out of the womb, but I wasn't out of the woods. At birth, your walnut-sized heart has already tallied around 54 million beats. But for you to survive, somewhere around beat 54 million and one, it has to really up its game. In the womb, you got all the oxygen you needed direct from your mom. A hole in your heart bypassed your dormant lungs. Now that you're out, your first gasps of air need to close that hole, and fast. Rerouting your blood and jump-starting your lungs. Get this guy cleaned up here. So that now blood enters the right side of your heart, gets pumped to your lungs where it takes on oxygen, then flows back to the left side where another pump sends it round your body. Once that's up and running, you're on your own. Would you like to hold him? Yeah.
개인적으로 제가 그 아들 둘이가 있는데 아마 두 아이들이 여러분들 나이하고 비슷할 겁니다. 두 아이는 전부 다 미국서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 아빠로서 굉장히 특별한 그 경험이 우리 한국에서 우리 셋째는 한국에서 낳았지만 분만실에 못 들어가게 하죠. 부모들이. 근데 분만이 이제 임박하면은 또는 분만 시작할 때 산모가 조금 안정을 취하라고 아빠 같이 들어가요. 그러고 뭐 그것도 싫어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이 제대를 제가 시절을 줍니다. 제대를 제가 자르는 것이죠. 근데 거기는 그런 그 기억이 아마 애 키우면서 평생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기억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자식이라는 것이 자기 살붙이 피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시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썰려나가는 소리, 그게 좀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싹 쓸려나가는 소리 있죠? 뭔지 알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것이 끄트머리 얘기했던 것이 출생과 더불어서 출생 전후에 심장순환 혈관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거치게 돼요. 출생 전에는 구멍이 한 서너 군데가 나 있어요. 바이패스도 나 있고 구멍이 나 있던 것이 뭐 그 이유가 결국에는 폐호흡이 아직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엄마를 통해서 태반을 통해서 받게 되죠. 태반을 통해서 받게 되던 것이 이제 그런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막히게 되겠고 결국은 폐 호흡이 시작하면서 아기가 첫 호흡을 시작하면서 이제 바이패스 돼 있던 것이 다 없어지게 돼요. 그런 것이 아까 이 비디오의 뒤편에 있는 내용인데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4개의 방으로 된 우리가 펌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특히나 심장 근육 세포로 잘 둘러싸여져 있는 펌프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밸브가 앞서 얘기했던 한 4군데 정도의 밸브가 달려져 있고 심방, 우심방, 우심방, 자심방을 갈라주는 우리 심방벽을 우리가 인터아트리얼 septa, 그리고 심실을 갈라주는 벽을 우리가 인터벤트리큘러 septa, 그래서 IA septa, IB septa라고 간단하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방과 심실로 들어가는 그 통로를 우리가 아테리오 벤트리큘럴 커넬, AB 커넬로 간단하게 부르기도 하죠. 어찌됐든 오른쪽 아트리움에서는 수피리얼 비나 카바, 인피리얼 비나 카바로부터의 더러운 피가 들어오는 방이 되겠고요. 그것이 라이트 벤트리큘로 들어가게 되겠고 거기에는 AB 커널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펄모너리 아테리가 두 가닥으로 갈라지게 되면 좌우 패로 들어가게 되면 깨끗이 정화가 된 피가 결국에는 레프트 아트리움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4개의 펄모너리 베인이 결국에는 레프트 아트리움으로 접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B 커넬을 통해서 레프트 벤트리클로 들어오게 되겠고 그 깨끗한 피는 에올타 대동맥을 통해 갖고 돌살 에올타로 뻗어나가게 돼서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을 거치게 된다. 심실벽은 우리가 심장벽은 우리가 혈관벽하고 똑같이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어는 다르죠. 바깥벽을 우리가 에피카디움, 그리고 심장 근육세포로 꽉 차 있는 중간 부위를 마이오카디움, 그리고 심장 내면을 우리가 엔도카디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에피카디움 같은 경우는 각종의 심장의 어떤 혈관 공급을 하는 혈관이라든가 혈액 공급을 하는 혈관이라든가 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져 있고 그 바깥은 심장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두터운 층의 그러니까 지방 조직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마이오카디움은 방벽보다는 심실벽이 더 두텁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엔도카디움은 얇은 이 심플 스케이머스 셀인 혈관 내피세포뿐만 아니라 그 밑으로
한 2개 층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엔도셀륨 바로 밑을 우리가 서브 엔도셀리얼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더 밑을 서브 엔도카디알 레이어라고 해서 서브 엔도카디알 레이어는 마이오카디움층하고 접지가 되어져 있죠. 이 서브 엔도카디알 레이어가 보통 펄킨즈 파이버라는 이 전기 자극을 잘 일으키는 심장 근육 세포를 우리가 펄킨즈 파이버라고 얘기했죠. 그것들이 분포되어져 있는 층을 우리가 서브 엔도카디얼 레이어라고 얘기를 해요. 자, IB 세프타, IA 세프타 역시 카디악 머슬셀이 있습니다만은 일부 우리가 심장의 중간 부위에 접지하는 부위는 근육 세포가 없고 멤브레인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심장 근육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위만을 제외하고는 IB, IA 세프타도 중간층은 그러니까 중간은 근육으로 이루어졌고 바깥 양쪽 면은 엔도카디움으로 이루어져 있죠. 바깥벽이 아니기 때문에 에피카디움은 없습니다. 자, IA septum이 IB septum에 비해서는 훨씬 얇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되겠고요. 우리가 프리모디아 하트필드를 하면서 심장 발생은 원래는 라테랄 플레이트 메저덤에 있던 여러 가지 프리모디아 하트필드가 헤드 폴딩, 라테랄 폴딩을 거치면서 이렇게 U자, 엎어진 U자 모형이 된 것이 이제 심장이 있어야 될 곳에 모이게 돼서 대롱 형태로 바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 대롱 형태의 실린더 형태의 심장 자체가 결국엔 네 가지의 각각의 방을 가지는 심장으로 더 분할을 하는 과정이 우리가 심장의 그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심장하고 연결되는 것이 정맥, 동맥, 혈관이죠. 원래는 심장 대롱은 윗부분은 동맥 혈관, 아랫부분은 정맥 혈관이 맞닿아 있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막 뒤틀림 현상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심장이 어떻게 뒤틀리냐에 따라서 심장도 분화하겠지만은 동시다발적으로 혈관의 분화도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대적인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어쨌든 이것은 했던 내용이라 그냥 넘어가겠고요. 결국엔 이렇게 프라이머리 하트필드 어떤 프리모디아 하트필드에서 라테랄 플레이트 메저덤이 형성되어져 있던 것이 결국엔 헤드 폴딩, 라테랄 폴딩에 의해 가지고 자리 잡아야 될 곳이 자리를 잡게 되겠고, 그래서 심장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 위로는 포어것이 자리를 잡게 되겠고요. 아랫부분은 심장을 둘러싸는 것은 심낭이 되겠죠. 당연히 심낭막으로 덮여져 있는 심낭이 자리를 잡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보시면은 지금 이 시기가 22일쯤 됐을 때 이렇게 길쭉한 대령 형태, 실린더 형태의 심장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위쪽으로는 동맥혈관, 아래쪽으로는 정맥혈관이 접지가 되어져 있어요. 그 밑바닥에는 대롱 형태의 심장의 밑바닥에는 앞서 제가 얘기했을 때 가로중격이라고 septum transversum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것이 결국에는 횡격막의 형성에도 중추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소화기계를 하게 될 텐데, 결국에는 septum transversum 내에서 이 간이 싹이 트갖고 대부분 이 부분은 간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간이랑 심장이랑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아래로 그 뒤편으로는 지금 장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도 노란색은 장의 모양이 되어 있고, 지금 22일이라서 지금 요 보시면은 크레니얼 뉴로포가 아주 다치기 전이죠. 크레니얼 뉴로포는 며칠요? 25일, 코달은 27일. 그러니까 22일이니까 아직까지 열려있는 모양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길쭉한 실린더 형태의 우리 하트가 결국엔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우리가 사주경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도를 보시면은 실린더 형태의 하트가 되겠고요. 결국에는 심장이랑 요거 노란 것은 포어것이거든요. 포어것이랑은 연결이 되어져 있던 것이 일부 이 부분을 우리가
돌살 메센테리 중에 일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돌살 메소카디움이라 그러면 심장하고 연결된 돌살 메센테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돌살 메소카디움의 일부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떨어져 나와갖고 결국에는 포화가 나중에 대부분 식도가 될 부분이 되겠죠. 식도가 될 부분이랑 심장이랑은 완전히 개별된 기관으로 발생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대롱 모양의 심장을 우리가 여러 구역으로 나뉘게 돼요. 여러 구역에 따라서 이 구역이 각각의 구역이 특별한 형태의 심장으로 분화가 되게 되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대롱 모양의 심장의 윗부분은 동맥혈관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아랫부분은 정맥혈관으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엔 동맥혈관하고 연결되는 가장 상층 부분을 우리가 트렁크스 아테로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와 연결된 좀 볼록한 부분, 각각의 부위는 짤록짤록하게 뭔가 경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밑부분은 벌버스 콜디스라고 얘기를 하고 더 아랫부분은 프리머티브 벤트리클, 그리고 더 아랫부분은 프리머티브 아테리움이 되겠고 프리머티브 아테리움은 결국에는 사이누스 비노스스, 결국에는 사이누스 비노스스가 정맥혈관의 모태가 되는 총 집합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이누스 비노스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용어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나중에 강의하는 걸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스 아트리오서스, 벌버스 콜디스, 벤트리클 아트리움, 사이누스 비노스스까지 얘기가 되겠고요. 당연히 이 벤트리클이랑 아트리움이 될 부분은 짤록하게 들어가고 요 사이에 AB 커넬이 형성된다는 것도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길쭉하던 실린더 형태의 심장 대롱이 결국에는 네 가지 방을 형성하는 변화무쌍한 펌프로 바뀌게 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카디악 루핑이라는 밴딩 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밴딩 현상은 보통 23일에 시작해갖고 28일에 끝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롱 형태가 결국 끝부분에 있던 것이 말려 올라가고 위로 융기하게 되겠죠. 아랫부분은 결국에는 벤트리클이 있던 부분은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심장막이 형성되는 그 안에 심장의 4개의 방이 포함되는 구조로 카디악 루핑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앞서 위에서 봤을 때 윗부분은 트렁크스 아테리오서스, 벌버스 콜디스, 프리머티브 벤트리클, 프리머티브 아테리움, 그리고 사이너스 비너스스 한 5가지 형태로 바뀐다고 얘기했는데 트렁크스 아테리오서스는 결국에는 얘가 주가 돼갖고 대동맥이랑 폐동맥으로 분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스 아테리오서스하고 연결된 벌버스 콜디스 부분은 대부분의 오른쪽 벤트리클을 만들게 되겠고 벌버스 콜디스 부분인데 프리머티브 벤트리클하고 연결된 아주 짧은 부위를 우리가 코너스 콜디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부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은 코너스 콜디스를 하나의 또 분액으로 더 나누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용이하게 코너스 콜디스는 벌버스 콜디스의 끝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버스 콜디스 부분은 오른쪽 벤트리클을 대부분의 몸체 부위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머티브 벤트리클은 나머지 남은 부분에 라이트 벤트리클하고 레프트 벤트리클을 만들게 되겠고요. 프리머티브 아트리움은 오른쪽 왼쪽 아트리움을 만들게 되겠고요. 사이너스 비너스스는 결국에는 정맥혈관으로 보내가게 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관상동이라고 해서 특히 왼쪽의 사이너스 비너스스가 코로나리 사이너스를 만들게 되죠.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맥혈관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은 혈관 발생하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길쭉한 형태의 이런 것이 이렇게 뒤틀림 현상에 의해서 뒤틀림 현상이라는 것은 왜 뒤틀리느냐, 누가 뭐 잡아당겨서 뒤틀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일정 부위가 어느 다른 부위에 비해서
빨리 성장하고 증식하기 때문에 뒤틀림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밑부분에 있던 정맥 혈관이 있던 부분이, 그러니까 아트리움이 있던 부분이 뒤틀림에 의해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이 카디악 루핑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결국에는 28일경에 우리가 심장의 모양을 보게 되면은 옆에서 본 거하고 우리 정면에서 본 모양이 됐는데, 이 부분이 트렁크스 아테리오서스가 되겠고, 이 끝부분이 코너스 코디스, 벌버스 코디스를 포함하고요. 프리모티브 벤트리클, 그 위쪽으로는 좌우에 프리모티브 아테리움을 볼 수가 있죠.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 IA 세툼도 형성이 되지 않고, IB 세툼도 형성이 되지 않고, AB 커넬도 완전히 성숙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이 벌버스 콜디스하고 트렁크스 아테리오서스가 합쳐져 가지고 결국 여기도 막이, 안쪽에 막이 형성이 되면서 한쪽은 대동맥이 되고 한쪽은 폐동맥이 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하나의 내강을 가지는 통로만의 형성을 하고 있죠. 이 시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잘라보면은 밑에서 심장을, 원심 심장을 밑에서 이렇게 잘라갖고 밑에서 들여다본 그림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심실, 좌우 심실 밑바닥에서 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심실이 있게 되겠고, 결국에는 이 벌버스 콜디스 부분에 보시면은 아직까지 판막이 형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 그 폐동맥, 대동맥이 형성되지 않은 트렁크스 아테리오서스의 모양을 볼 수가 있고요. 저 깊숙이 보시면은 결국엔 심실하고 그 반대편은 심방이 있을 건데, 여기도 이렇게 막이 벽이 쳐져 갖고 오른쪽에 AB 커넬, 왼쪽에 AB 커넬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의 관만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31경이 되겠고요. 자, 요 끝부분을 보면요, 트렁크스 아테리오스의 끝부분은 이렇게 한 좌우로 이론적으로 한 6개 정도의 아치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에올틱 아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에올틱 아치는 결국에는 대부분의 동맥혈관이, 심장으로부터 비롯되는 동맥혈관이 에올틱 아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배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 겉부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많게는 4개 내지 5개 정도의 짤룩짤룩한 모양이 보인다고 그랬죠. 인후두의 모양을 봤을 때는 우리가 파링기얼 아치라고 얘기를 하고, 대동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올틱 아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론적으로는 6가지가 있지만은 뭐 한 시점에 봤을 때 4개 이상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뒤에가 동맥 혈관의 발생을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할 건데,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트렁크스 아테리오서스는 결국에는 에올틱 아치하고 연결돼 갖고 동맥 혈관 발생을 이루는 시발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것은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참고마십시오. 참고마시고, 결국엔 앞서 얘기했던 대롱 형태의 심장 발생이 어떻게 카디오 루핑을 통해 가지고 자리를 잡는가에 대한 또 간단한 애니메이션이 되겠어요. 그것은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결국에는 대롱 형태의 심장이 윗부분으로는 트렁크스 아테리오서스, 아랫부분으로는 사이너스 비너스스에 의해 가지고 각각 동맥혈관, 정맥혈관으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혈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태어나기 전에는 동정맥 형성이 태아 엠브리오 내뿐만 아니라 우리가 난황이라든가 제대에도 동정맥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각각의 동정맥을 우리가 난황을 비텔린 아테리 또는 비텔린 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대로 등하는 우리 이 혈관을 엄빌리컬 아테리, 엄빌리컬 베인이 됩니다. 출생 후에는 더 이상 필요 없죠. 필요 없지만은 이 특히나 비텔린 아테리하고 엄빌리컬 아테리 또는 베인 등에서는 일부 잔존물이 남아갖고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동정맥을 제공을 하게 돼요. 그 부분은 뒤에 갖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너스 비너스 이 부분이 프리모티브 아트리움이 있는 부분이에요. 일부 부위. 그래서
결국엔 좌우 양쪽으로 사이너스 비너스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사이너스 비너스, 왼쪽 사이너스 비너스가 되는데 그 몸체 부분을 우리 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사이너스 혼, 레프트 사이너스 혼이 되겠고 각각의 사이너스 혼에는 세 가지 형태의 다른 정맥 혈관이 접지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으로는 카디널 베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엄빌리칼 베인, 더 안쪽 가장 안쪽으로는 비텔린 베인이죠. 당연히 우리가 제대나 난황에 연결되어 있는 정맥 혈관이 되겠고 카디널 베인 같은 경우는 주정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정맥은 우리 몸에서는 더 이상 볼 수는 없습니다. 얘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비나카바 대정맥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심장에 그러니까 사이너스 혼을 중심으로 해서 윗부분을 우리가 엔티리얼 카디널 베인 그리고 아랫부분을 포스티리얼 카디널 베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대칭적으로 좌우 양쪽으로 세 개가 한 쌍을 이루는 구조가 있던 것이 대부분 왼쪽에 있던 것은 대부분 없어져요. 일부 그러니까 레프트 쪽에 엔티리얼 카디널 베인만 남겨져도 나머지 부분 대부분 출생하게 되면 폐쇄되고 없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오른쪽 부분만 시프팅을 거쳐갖고 오른쪽 부분만 살아남게 됩니다. 자, 왼쪽 부분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엔티리얼 카디널 베인만 남겨지게 되겠고 일부 잔존물로서 남는 것이 좌심방의 윗부분을 이렇게 거쳐서 덮고 있는 우리가 빗정맥이라고 하죠. 오브리크 베인이라고 하면 왼쪽 아트리움에 덮고 있는 오블리크 베인하고 코로나리 사이너스 관상동만을 남기게 돼요. 왼쪽이 없어지고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심하게 팽창을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왼쪽에 있던 것은 폐쇄가 되어서 한쪽으로 몰빵을 이루게 됩니다. 그의 분화에 대해서는 뒤에 갖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질서정연하게 대칭적으로 세 개가 한 쌍이 돼가지고 나타나진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가상적으로는 세 개가 카디널 베인, 엄빌리칼 베인, 비텔린 베인이 좌우 한 쌍씩 존재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없어지게 되겠고 좌측은 없어지게 돼서 오블리크 베인하고 코로나리 사이너스만 남게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던 카디널 베인하고 엄빌리칼 베인, 비텔린 베인만이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나 카디널 베인의 오른쪽에 엔티리얼 카디널 베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수피리얼 비나카바가 되게 돼요. 그리고 아래쪽은 인피리얼 비나카바는 포스티리얼 비나카바는 폐쇄돼서 없어지지만은 소위 말하는 비텔린 베인이 관여를 해가지고 관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로에 인피리얼 비나카바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뒤에 갖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우리 4개의 방이 형성된 과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6분이니까 56분에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대롱 형태의 심장이 결국에는 카디악 루핑에 의해 가지고 자리 잡아야 될 곳에 자리를 잡게 되면요, 그 안쪽으로 이제 구획이 형성이 되죠. 이 구획이 형성되는 시기가 4주에서 8주간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IA septum이 뭐 우리가 강의상 IA septum하고 IB septum의 중격이 형성되는 것을 보겠지만은 그것이 뭐 시발적으로 거의 같이 이루어지는 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구획 형성은 결국에는 AB 커넬이 좌우로 갈라지게 되는 과정이라며 IME septum이 형성된 과정, 그리고 IB septum이 형성된 과정이랑 또 중요하게는 트렁크스 아테리우스랑 벌버스 코디스 부분의 일부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대동맥과 폐동맥으로 두 개의 관이 혈관이 형성된 과정까지를 우리가 구획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판막이나 구획, 막이 형성된 과정은 크게 두 가지 기전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아랫부분에 있는 이게 IA septum인데, IA septum 같은 경우는 심장도 점점점 아기가 커가면서 커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팽창해 가지고 중간 부분이 짤룩하게 들어가는 형상,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IA septum과 IB septum이 형성이 시작되는 시발점은 그래 단순한 팽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완전히 지금 IA septum하고 IB septum, 그러니까 오른쪽 심방이랑 왼쪽 심방이 완전히 갈라지진 않고 일부 구멍이 나 있죠. 이 구멍을 채워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엔도카디알 쿠션이라는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자, 엔도카디알 쿠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부 관상 형태의 관의 일부 부위가 심장 내막이랑 그 밑을 차지하는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의 일부가 활발하게 증식해 가지고 그 부분이 팽창해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양쪽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 이것이 닫히게 되면은 오른쪽 왼쪽으로 막혀지는 과정, 이것을 엔도카디알 쿠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앞서 얘기했던 단순한 익스펜전에 의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어떤 세포의 증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단순하게 밀려갖고 막이 형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 어찌됐든 심장에서의 막은 이 두 가지 작용이 공통적으로 작용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시면 엔도카디알 쿠션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심장 자체가 바깥으로는 마이오카디움이 있고요, 엔도카디움 사이에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가 있어요. 그러면 일부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가 활발하게 증식해 갖고 튀어나오게 되죠. 그럼으로써 일부 엔도카디알 셀 자체가 증식된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로 이동을 해 갖고 얘들을 치환하게 됩니다. 막혀야 될 부분은 막히게 되지만 일부 이렇게 좁아지고 통로만 남겨놓는 경우도 있죠. AB 커넬 같이. 이런 경우가 이런 작용에 의해 가지고 심장에 막이 형성된 과정을 우리가 엔도카디알 쿠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대부분은 예를 들면 AB 커넬 같은 경우는 엔도카디움의 세포가 일부가 이주를 해갖고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를 치환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대동맥이나 폐동맥에 있는 세포들 같은 경우는 엔도카디움이 아니라 뉴럴 크레스트 셀의 일부가 엑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를 치환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기전이 왜 그러냐면은 대동맥, 폐동맥이 갈라질 때는 엔도카디움보다는 우리가 헤드 쪽에 뉴럴 크레스트 셀이 오게 되면 우리 안면골이라든가 두개골의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거를 둘러싸는 상당히 많은 말초 신경조직도 뉴럴 크레스트 셀이 되지만 일부는 깊숙하게 들어가서 심장까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폐동맥, 대동맥 또는 다른 앞으로 얘기할 심장막의 형성에 굉장히 깊숙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웃플로우 트랙트, 대동맥, 폐동맥, 판막의 형성, 판막이 아니라
막 중격의 형성에는 이 뉴럴 크레스트 셀이 결국엔 이주를 해갖고 증식된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를 치환을 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엔도카디악 쿠션에 의해 가지고는 AB 커넬도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대동맥, 폐동맥도 만들어지게 되겠고 각각의 밸브 있죠. AB 커넬을 덮고 있는 2008, 3008이라든가 그리고 대동맥, 폐동맥을 덮고 있는 반월판 밸브죠. 반월판 같은 경우라든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IA septum이 단순한 익스펜전에 의해 갖고 막이 처지긴 하지만 완전히 처지진 않는다 그 얘기했죠. 그것이 결국엔 엔도카디악 쿠션에 의해 갖고 멤브레니어스 IA septum, 멤브레니어스 IB septum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상황이 우리가 엔도카디악 쿠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시 우리가 AB 커넬을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 하나의 관이 결국에는 엔도카디움이고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그리고 마이오카디움이 있던 것이 일부 부위가 볼록하게 올라오게 되면은 결국에 엔도카디악 쿠션에 의해 가지고 얘들이 다치게 되겠고 그러면 오른쪽 왼쪽 AB 커넬이 완성이 되게 되죠. 결국에 이렇게 모식대로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왼쪽 심방과 심실이 AB 커넬에 의해서 이렇게 개구가 되는 모양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오른쪽 라이트 에이트리움 같은 경우는 대정맥이 그러니까 상행 하행 대정맥이 맞닿는 부분 구멍이 나 있죠. 자, 보시다시피 여기서 IA septum 단순 팽창에 의해 갖고 대부분 IB septum도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부 작은 구멍만을 아래 위로 남겨두고 단순 팽창에 의해 갖고 septum이 형성이 되는 것이 여기에 있던 엔도카디악 쿠션에 의해 갖고 멤브레니어스 파트, IB septum도 멤브레니어스 파트는 엔도카디악 쿠션에 의해 가지고 완성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서 우리가 트렁크스 아테리오스하고 코너스 콜디스 일부가 달려들어 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내강으로 이루어져 있던 것이 중간에 막이 형성되면서 한쪽은 폐동맥, 한쪽은 대동맥으로 해서 한쪽은 오심실에 한쪽은 자심실에 위치를 하게 되죠. 자, 이 판막이 형성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부위가 엔도카디오 쿠션에 의해 튀어나오게 되죠. 결국 이것이 다물어지게 되는데 수직적 같은 면으로 이렇게 다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장, 심실을 중심으로 해서 막 자체가 이렇게 트위스팅이 되면서 다물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완성되는 것이 중간에 막이 한쪽은 이렇게 직렬 방향, 평행 방향, 한쪽은 직렬 방향, 또 다른 평행 방향으로 이렇게 뒤틀림 현상에 의해서 이 대동맥과 폐동맥이 갈라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동맥을 중심으로 해서 폐동맥이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모양으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트렁크스 아테리오스하고 코너스 콜디스에서 어쨌든 엔도카디악 쿠션에 의해 가지고 막이 형성이 되면은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에올타하고 펄머너리 아테리가 완성이 되게 되죠. 자, 여기서 펄머너리 아테리가 또는 에올타가 형성되는데 그것을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앞서 얘기했던 엔도카디움 셀이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뉴럴 크레스트 셀이 목 부위에 있던 것이 이주를 해가지고 뉴럴 크레스트 셀이 달려들어서 일조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 뉴럴 크레스트 셀은 발생기에 봤을 때 파링기얼 아치 3번, 4번, 6번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트렁크스 아테리오스 부분까지 도달을 해서 결국에는 판막 형성에 중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엔 뉴럴 크레스트 셀이 안면골, 안면의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예를 들면서 뭐라 그랬어요? 척추가 아니라 이거 있죠?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여기
구순열, 구계열이 있는 아이들은 항상 심장 판막을 결손이 있는지 초음파로 계속 관찰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유래로 봤을 때 구계 구순이 형성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뉴럴 크레스트 셀이고, 거기에 이상이 있었다 그러면 심장에 어떤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유래 발생학적으로 봤을 때. 자, 카디악 밸브 역시 엔도카디악 쿠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에는 이거 역시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가 증식을 하고 엔도카디움이 거기에 달려 들어가지고 막을 형성하게 되겠고요. 특히나 AV 커넬 같은 경우에는 밸브가 형성이 되고 건삭이라는 인대에 의해 갖고 보통 심실벽은 심장 내막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져 있어요. 그죠? 유두근이라고 하죠. 파필레리 머슬이라고 하는 것이 파필레리 머슬의 끝부분이랑, 특히나 자심실 같은 경우는 파필레리 머슬의 끝부분이랑 밸브랑 건삭이라는, 그러니까 콜데 텐디니아라고 하는 이 인대에 의해서 잘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심장 근육의 수축 이완에 따라 가지고 이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우리 대동맥이나 폐동맥에는 반월판이 달려져 있죠. 여기는 인대는 없지만은 역시 엔도카디얼 쿠션에 의해 가지고 판막이 밸브가 형성이 되겠고,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는 혈류가 뒤로 역행을 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반월판의 중요한 기능이 되겠어요. 자, IA septum, IB septum이 생성되는 과정을 볼 건데요. 특히나 IB septum은 상당히 좀 단순한 반면에 IA septum의 형성 과정은 조금 복잡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 에이트리움이 단순하게 팽창을 함으로써 이렇게 중간 부분이 튀어나오게 돼요. 요것을 우리가 특별한 용어로 첫째 사이막, septum primu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첫째 사이막이 자라가지고 길게 진행이 되죠. 그러면은 요 나중에 엔도카디얼 쿠션에 의해 가지고 닫혀질 요 부분, 중격 부분하고 완전히 닫혀지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것이 중격이라고 하지만 종주석 같은 것이 아니라 차양같이 커튼같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아직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첫째 사이 구멍이라고 해요. 포라멘 프리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라멘이라는 것은 구멍이라는 뜻이죠. 첫째 사이 구멍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것이 완전히, 첫째 사이 구멍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중간 부위에서, 막의 중간 부위가 자가 사멸작용에 의해 가고 막 구멍이 막 심하게 뚫려지게 돼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봤을 때는 첫째 사이 구멍하고 둘째 사이 구멍이 첫째 사이막에 공존하는 이 시기가 있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첫째 사이 구멍은 나중에 엔도카디아 쿠션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막히게 돼요. 멤브레니어스 그 IA septum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 둘째 사이 구멍, 둘째라 그랬어요 내가? 둘째 사이 구멍? 네. 둘째 사이 구멍은 여전히 열려져 있죠. 그 시기와 동등하게 첫째 사이막의 위편에서, 그러니까 오른쪽 심방의 쪽에서 또 하나의 막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을 둘째 사이막, septum secundu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이막이 점점 내려오죠. 또 위에서도 내려오지만 밑에서도 자라서 올라오게 돼요. 결국에는 둘째 사이 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리겠죠. 뭐가? septum secundum, 둘째 사이막이 둘째 사이 구멍을 완전히 막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첩되는 부위가 형성이 되게 되겠고요. 이렇게 보면은 성인기에서도 우리가 우심방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IA septum에. 그것을 우리가 오발 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쪽에서는 엄빌리칼 베인을 통해 가지고 엄마의 깨끗한 피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혈액 양의 어떤 약간의 혈압에 의해 가지고 얘가 이렇게 늘어지게 돼요. 위청위청 휘게 되죠.
왜냐하면 첫째 사이막은 굉장히 부들부들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둘째 사이막은 딱딱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지된 데도 그대로 있고 첫째 사이막만 혈류 양에 의해 가지고 젖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밸브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태생 전에는 대부분의 피가 이렇게 와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고 폐동맥으로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폐로 들어가야 무슨 성인기에서는 깨끗한 피를 만들지만 엄빌리컬 베인은 원래가 깨끗한 피예요, 그죠? 깨끗한 피가 들어와서 결국에는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심실에 있던 피가 깨끗한 피가 자심실에 있던 깨끗한 피가 자심방에 있던 깨끗한 피가 자심실로 떨어지게 되겠고 자심실에서는 대동맥을 통해 갖고 이제 전신순환으로 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밸브로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밸브는 유래를 따지자 그러면 첫째 사이막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태어나고 나서도 성인의 한 20% 정도는 아직까지 이것이 밸브가 완전히 닫혀지지 않고 이렇게 유리가 되어서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그 양이 새어나가는 양이 적기 때문에 어떤 증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잘 없긴 하죠. 자, 그래서 IA septum은 그런 식으로 완성이 되겠고요. 결국엔 태어나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앞서 얘기했던 요 부분이 요것은 낭창낭창한 구조라고 얘기를 했죠. 나중에 폐호흡을 태어나고 나서 아기가 첫 호흡을 하게 되면 폐에서 강력한 압력이 오게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유착이 되고 붙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완전히 IA septum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septum ventricle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팽창이 될 때 muscular IB septum이 완성이 돼요. 이것이 결국에는 다물어지지 않고 7주가 될 때까지 IB 포라멘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결국에는 앞서 얘기했던 트렁크스 아테리오스하고 코너스 콜디스에서 막이 형성되면서 대동맥, 폐동맥 갈라지는 막이 형성될 때 그 일부의 세포가 달려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멤브레이너스 IB septum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뉴럴 크레스트 셀도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IB septum의 멤브레이너스 파트가 엔도카디얼 쿠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앞서 얘기했던 폐동맥, 대동맥이 갈라지는 과정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펄모너리 베인 같은 경우 하나로 있던 것이 이렇게 팽창을 해갖고 각각의 좌우로부터는 펄모너리 베인이 두 개씩이 묻혀가지고 네 개의 펄모너리 베인이 결국에는 좌심방에 접지가 되어져 있는 형태를 띠게 되죠.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심장의 박동은 결국에는 노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죠. 노드 자체는 원래는 심장 대롱이 있을 때는 사이너스 비노시스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카디악 루핑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틀려가지고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수피리얼 비나 카바가 우심방하고 접지되는 그 바닥층에 이 SA 노드, 그러니까 시노 아트리얼 노드가 형성이 되게 돼요. 그 시기가 5주쯤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 SA 노드가 가지를 쳐갖고 엔도카디얼 쿠션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인터 IA septum의 바닥층에 있는 부분에 하나의 절이 더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아트리오 벤트리큘러 노드 또는 AV 노드라고 얘기를 하고, 이 AV 노드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파이버가 심실벽으로 분포가 되어져 있죠. 이것이 결국에는 헐킨지 파이버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심장의 근수축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슬로우 다운 시키거나 하는 것이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SA 노드가 보통 스피리어 비나 카바의 기저부에 자리를 잡게 되겠고, 여기서는 표시가 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심장의 바깥벽을 통해 갖고 AB 노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AB 노드는
IA septum의 바닥층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이것이 수많은 가닥을 심실벽으로 보내게 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레프트 벤트리클을 보면은 이것이 엔도카디움이 되겠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혈관 내피세포가 있으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서브 엔도셀리얼 레이어 그리고 이 부분이 서브 엔도카디얼 레이어가 되겠고 마이오카디움이 있죠. 이 부위에는 굉장히 잘 발달된 펄킨지 파이버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장 발생은 진짜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원래 IA septum, IB septum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긴 한데 굉장히 간략화시켰고요. 심장 발생보다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한 것이 동정맥의 발생이 혈관 발생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많은 부분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끝낼까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심장 같은 크기의 동맥혈관은 같은 크기의 정맥혈관하고 인접한 부위에 위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말초 부위로 봤을 때 아주 작은 소동맥을 우리가 아테리올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주 작은 정맥혈관을 우리가 베뉴리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포스트 캐필러리 베뉴리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보시다시피 같은 크기의 동맥혈관과 같은 크기의 정맥혈관인데 뭐 내강이 동맥혈관 좁고 그 원형 상태를 잘 유지하는 반면에 그 이유가 중간층, 머슬층이 두텁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맥혈관 같은 경우는 벽도 굉장히 얇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원형 상태를 이루어주지 못하고 막 찌그러진 형태로 보이는 것이 정맥혈관이게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벽이 허술하기 때문이고요. 동맥보다는 우리가 보통 이제 조직 검체를 만들게 되면은 동맥에서의 어떤 혈액을 보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혈압에 전부 빠져나가게 되겠죠. 대부분은 정맥혈관 또는 모세혈관에 이런 혈액이 꽉 차 있는 모양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죠. 자, 같은 크기의 혈관은 같은 크기에 같이 분포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동맥이든 정맥이든 그 구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관 내피세포로 덮여져 있는 얇은 층을 우리가 내막층, 튜니카 인티마라고 얘기를 하고 중간층을 보니까 스무스 머슬셀로 꽉 차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튜니카 미디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깥층, 그러니까 바깥층은 대부분 혈관이 결합 조직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바깥층 그러니까 외부 조직하고 붙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외막층, 튜니카 어드벤티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동맥혈관 중에서도 큰 혈관들 있죠. 폐동맥이라든가 대동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두터운 중에 투니카 미디아를 볼 수가 있고요. 어찌됐든 이것이 점점점 심장이 멀어지고 우리가 말단 부위로 갈수록 작은 형태의 동맥혈관이 형성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동맥의 끝은 모세혈관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모세혈관의 다른 끝은 이제 정맥, 소정맥으로 이루어져서 같은 크기의 혈관으로 점점 커지게 되겠고 결국에는 이 심장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봤을 때 동맥의 가장 끝부분을 우리가 소동맥이라고 해서 아테리올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 아테리올 주위에는 스무스 머슬셀이 잘 덮고 있는 그런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스무스 머슬셀이 수축하느냐 이완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말초 조직의 어떤 혈류 유입량이 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 히말라야를 가게 되면은 이 몸끝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동사를 안 걸리기 때문에 이 스무스 머슬셀이 이렇게 이완을 시켜주면 이 카필레르로 혈류량을 많이 보내게 되겠고요. 우리가 쉬는 시기라 그러면 이것이 꽉 졸아주고 있죠. 굳이 우리가 말초혈관으로 가가지고 무슨 운동할 때도 아니기 때문에 혈류를 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 외에
바이패스도 달려져 있어요. 소위 말하는 AV 아테리오 비누스 아네스 문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알 필요는 없지만은 굳이 이쪽으로 보낼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바이패스를 통해 갖고 소동맥에서 소정맥을 바로 보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성들이 발기할 때를 뭐 그런 기능이 되겠죠. 특히 뭐 발기를 일렉션을 할 필요가 없을 때는 바이패스를 통해 갖고 정맥으로 바로 보내기도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혈관 조직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우리가 혈관층을 보면 투니카 인티마는 가장 안쪽 내관 쪽으로 혈관 내피세포로 늘려져 있고요. 특히나 동맥에서는 굉장히 잘 발달된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소동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발달돼요. 그래서 우리가 H&E 염색을 해도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도드라지게 볼 수가 있죠. 아주 얇은 축에 이 서브 엔도셀리아 레이를 갖고 있고 중간층을 우리가 투니카 미디아라고 하고 여기에는 스무스 머슬 셀이 주로 위치하는 층이 되겠습니다. 아테리에서는 베인에 비해서 더 두꺼운 층이 되겠고요. 투니카 어드벤티샤 바깥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테리보다는 베인의 두꺼운 외막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이 투니카 어드벤티샤가 되겠고 큰 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 큰 혈관에 영양 공급을 하는 또는 신경 공급을 하는 각각의 혈관이랑 신경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각각 바서론 또는 널바이 바스큘라리스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같은 조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아테리나 베인을 보게 되면 내강이 원형을 유지하는 반면에 정맥 혈관은 이제 찌그러진 형상을 띠게 되겠고 미디어층이 특히나 스무스 머슬의 분포가 이 정맥층은 훨씬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결국에는 우리 몸에 혈액 공급을 하는 것이 우리가 순환계 혈관 순환계의 기능이 되겠는데요. 심장 역시 우리의 내장 기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심장 자체의 혈액 공급, 그러니까 동맥 혈관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동맥 혈관은 심장의 동맥 혈관을 코로나리 아테리라고 얘기하죠. 코로나리 아테리 같은 경우는 대동맥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 어센딩 에올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어센딩 에올테가 시작하는 아주 기저 부위에서 이렇게 분지가 돼 갖고 뻗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심장, 왼쪽 심장에 각각 하나씩 한 쌍의 코로나리 아테리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왼쪽에 비해서는 오른쪽에 비해서는 왼쪽이 또 하나의 분지가 더 되어 있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부하면서 다시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카디악 베인 역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카필레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제 혈액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인을 통해 갖고 관상동 앞서 얘기했다시피 사이누스 비너스의 왼쪽 편이 대부분 없어지고 관상동 코로나리 사이누스가 남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모여 있다가 결국에는 이 오른쪽 심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직 절편을 해보면은 이렇게 코로나리 아테리하고 코로나리 베인의 모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독특한 형태의 아테리와 베인의 모형을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에피카디움 지역이 되겠어요. 그래서 에피카디움에는 이런 동정맥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팻이 심장을 둘러싸는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한번 시작하면 계속해야 돼서 일찍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강의 계획서에는 호흡기를 다음 시간에 하게 되어 있는데 호흡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 강의한 소화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소화기 강의에 올리기로 하겠습니다.